당신은 어미의 몸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에 닿기도 전에 이미 완전히 성장한 상태였고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는 당신과 다른 9마리를 깊은 바다로 내보냅니다. 자유로워진 순간 각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새끼마저 사라지자 어미는 멈추거나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떠나버립니다. 새끼들이 괜찮은지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얼어붙을 만큼 차갑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온기를 유지합니다. 당신은 다른 물고기들과 다릅니다. 피부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당신의 몸은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주변에는 서두르게 만들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위험 속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속에 떠 있고 세상은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미 오래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다시 찾으려는 본능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무언가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생각할 틈도 없이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것은 방향을 틀지도 반응하지도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은 다른 것이 다가오지 않는지 잠시 더 기다린 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원래 있던 곳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곳에서는 결국 무언가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태어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계속 더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고 수면은 아득히 멀어지며 빛도 더 이상 닿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 500m 깊이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은 거의 아무것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곳입니다. 당신의 체온은 얼어붙기 직전 수준이며 신진대사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포식자보다 느립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먹이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몇 달 동안 굶어도 몸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미 죽은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천천히 회전하며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살은 부드럽고 너무 오래되어 수면 근처 생물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입을 살짝 벌린 채 다가갑니다. 그때 느껴집니다. 옆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또 다른 상어입니다. 당신보다 조금 작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 중 하나였지만 당신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둘은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물고기 사체는 둘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고 서로를 말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돌진합니다. 물속에서 머리가 부딪히지만 다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방향을 틀어버리기에는 충분합니다. 물고기 사체는 조류에 휩쓸려 사라지고 당신이 자세를 바로잡았을 때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입니다. 다른 상어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원래 이런 식입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은 없고 죽은 모든 것이 먹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보다 더 큰 생물을 본 적이 없지만 언젠가는 같은 먹이를 노리는 존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갑각류들이 당신의 눈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죽이지는 않지만 시야를 거의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심해지고 결국 당신은 완전히 시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먹이를 찾기 위해 눈이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빛이나 움직임에 의존해 사냥하지도 않습니다. 후각은 당신을 해저로 이끌고 피부는 가까운 생물들의 희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합니다. 어느 날 해저 근처를 헤엄치며 먹이를 찾던 중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낯선 진동이 물속을 타고 퍼져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사냥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고기처럼 미끄러지지도 않고 포식자처럼 숨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금속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지나갑니다. 당신은 가만히 멈춰 진동이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방향을 틉니다. 주변의 물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해류가 아닙니다. 더 집중되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방향을 바꾸지만 뒤따르는 압력은 계속됩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는 더 커집니다. 더 깊이 내려가지만 그것도 따라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없지만 마치 당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당신은 더 짙은 물속으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소리가 흐려지고 흩어집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먹잇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몇 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아주 조금씩만 자랍니다. 1년에 겨우 1cm 정도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냄새가 퍼집니다. 짙고 낯설며 지금까지 맡아본 어떤 냄새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천천히 그 냄새를 따라갑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너무 이질적이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류는 냄새를 여러 방향으로 흩뿌리지만 결국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냄새는 강해지고 마침내 앞에 어떤 형체가 나타납니다. 부풀어 오른 거대한 몸체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스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청소동물들이 이미 가장자리에 모여 표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가자 그들은 저항도 없이 흩어집니다. 당신은 입을 벌려 가장 두꺼운 살점을 물어뜯습니다. 물고기보다 질기지만 결국 찢겨나갑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당신의 꼬리를 휘감습니다. 빠르고 아무런 경고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살을 찌르며 날카로운 통증이 퍼집니다. 물어뜯은 것이 아니라 찌른 것입니다. 당신은 몸을 거칠게 비틀어 그것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그것을 봅니다. 긴 촉수와 뼈 없는 몸, 어둡고 차가운 눈, 거대한 오징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쫓지 않습니다. 다시 사체 주변으로 말려 들어가 몸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상처난 쪽을 조류 반대편으로 돌리며 천천히 물러납니다. 반격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계속 움직입니다. 수면 위에서 또 무엇이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50살입니다. 태어났을 때보다 몸은 반미터쯤 더 자랐고 시간과 함께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강한 냄새가 물속을 떠돌고 당신은 그것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냄새는 내려갈수록 점점 짙어지다가 마침내 그 근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저에 누워있는 향유고래 한 마리입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잠시 동안 천천히 그 주위를 맴돕니다. 움직이지 않기에 아래쪽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 몸집은 며칠 동안 당신을 먹여 살릴 만큼 거대하고 아직 다른 생물들이 손댄 흔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배 아래쪽을 물어뜯습니다. 처음엔 질긴 피부가 버티지만 이빨이 박히고 비틀리자 결국 찢어집니다. 당신은 부드러운 살점을 떼어낸 뒤로 물러나 삼키고 다시 한번 물기 위해 몸을 돌립니다. 그 순간 시체가 움직입니다. 꼬리가 천천히 들렸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피부 아래 근육이 희미하게 수축하고 입이 서서히 닫힙니다. 그리고 눈이 뜹니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도망치려 몸을 돌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래는 몸을 크게 틀며 움직이고 그 힘만으로도 주변의 물살이 뒤틀립니다. 거대한 꼬리가 휘둘러져 당신의 옆구리를 강하게 강타합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당신의 몸은 해저 위로 날아갑니다. 당신은 자세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고래는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꼬리가 당신의 머리 바로 뒤를 스쳐 지나갑니다. 충격만으로도 주변 물살이 뒤집히며 당신의 몸을 다시 옆으로 끌고 갑니다. 당신은 세 번째 공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위쪽 수층으로 몸을 틀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무겁고 느리지만 꾸준히 움직입니다. 고래는 몇 분 동안 뒤따르다가 결국 멈춥니다. 통증은 천천히 옆구리를 따라 퍼져나가고 그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이번에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150살입니다. 마침내 완전히 성숙한 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을 늘 그렇듯 천천히 떠다니던 어느 날 새로운 신호가 피부를 스칩니다. 부드러운 전기 신호의 패턴이 물살을 타고 흐릅니다. 당신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몸이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앞쪽에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그린란드 상어 한 마리입니다. 10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같은 종입니다.
그 상어는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속도로 계속 움직일 뿐입니다. 당신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잠시 그 곁에 머물다가 짝짓기를 합니다. 과정은 짧고 단순합니다. 끝나자 앞에 있던 상어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당신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연결은 끝났고 더 가까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다시 차가운 해류 속으로 나아갑니다. 근처에 새끼는 없을 것이고 방금 있었던 일의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같은 종을 만나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또 다른 상어가 당신이 남긴 것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이제 당신은 250살입니다. 헤엄치던 중 갑자기 무언가가 감각에 걸립니다. 피냄새입니다. 신선한 피냄새가 해류를 뚫고 퍼집니다. 당신은 방향을 바꾸고 더 차가운 층 아래로 그 흔적을 따라갑니다. 몇 분 뒤 죽은 물범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미 6 아가미 상어 한 마리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작지만 훨씬 빠릅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빠르게 회전하며 사체 가까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은 반대편으로 접근해 가장 부드러운 근육 부분을 노립니다. 그 상어를 바라보지도 않고 방향도 바꾸지 않지만 녀석은 먼저 공격해 들어옵니다. 공격은 순식간입니다. 입을 벌리고 몸을 비틀며 당신의 옆구리를 길게 찢어낸 뒤 바로 물러납니다. 상처는 깊어 균형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도 반격합니다. 녀석이 2번째 공격을 위해 돌아오는 순간 당신은 몸을 비틀어 돌진합니다. 당신의 턱이 아가미 뒤쪽을 물어뜯고 이빨이 깊게 박히며 길고 거친 상처를 찢어냅니다. 6 아가미 상어는 짙은 피를 흘리며 어둠 속으로 도망칩니다. 당신은 쫓지 않습니다. 당신 역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움직일 때마다 아픕니다. 당신은 더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내려가 먹이구역에서 멀어집니다. 2개의 바위 틈 사이에 몸을 숨기고 기다립니다. 몇 시간에 걸쳐 출혈은 점점 멈춰갑니다. 상처가 대부분 아물고 다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떠날 때 당신은 다시는 그 사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번 상처는 아물겠지만 다음 상처는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400살입니다. 물은 예전과 다를 것 없이 여전히 차갑고 고요합니다. 당신은 익숙한 해류를 따라 해저를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때 앞쪽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며 물의 흐름을 흔듭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당신은 약간 방향을 바꾸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 순간 압력이 변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아래쪽에서 날아와 당신의 몸을 비틀어 올립니다. 자세를 바로잡기도 전에 2번째 충격이 몸을 뒤집어 거꾸로 만듭니다. 당신은 균형을 되찾으려 하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뒤집힌 자세는 움직임 자체를 막아버리고 사방의 물살이 몸을 잡아당깁니다. 또 다른 충격이 옆구리를 강타하고 깊은 이빨이 배 아래를 찢어 엽니다. 당신은 다시 움직이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몸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몰려듭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지금껏 만나본 어떤 생물보다도 빠릅니다. 한 마리가 당신의 가슴 지느러미를 물어뜯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턱을 물고 잡아당깁니다. 피부가 찢어집니다. 피가 물속으로 퍼지지만 이제 당신의 몸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움직임을 잃어갈 뿐입니다. 범고래들은 나타났을 때처럼 빠르게 떠나갑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둡니다. 4세기에 걸친 움직임과 사냥, 조용한 생존 끝에 당신의 몸은 해류가 멈춘 곳에 그대로 남습니다. 묻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 다른 생물들이 지나가며 당신의 몸에서 자신들의 몫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삶은 원래 거칠고 잔혹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삶을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계속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